Hello humans. 인간답다. 인간답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걸까요? 해시태그 테러리즘. 테러리즘은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해시태그 유니콘이나 해시태그 용처럼 환상이 아니죠. 그런 테러리즘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YOLO.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테러리즘을 소재로 영화를 만듭니다.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든 테러를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선한 동물들이거든요. 저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싶은 그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120분짜리 테러 영화에서 100분 정도는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장면만 나오는 걸까요? 영화 제작사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크린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고 싶은데 말이죠. 참고로 오늘은 강지영 아나운서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하와이로 휴가를 갔죠. I have a dream I hope will come true that you're here with me. 지금 스크린에 행복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처기업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조성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JTBC 멋진 신세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는 상상도 못했던 테러를 목격합니다. TV로 생중계되는 초유의 테러를 말이죠. 물론 테러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테러의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서기 1세기 로마가 지배하던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서 시카라고 부르던 칼을 몰래 차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을 암살하던 시카리가 그 시초가 될 것 같은데요. 스타크래프트의 질럿은 바로 이 시카리 혹은 질럿을 생각하며 만든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왕정의 잔재를 쓸어내려버리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면 테러라는 수단을 써야 해. 뭐 이런 믿음 아래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는 공포정치가 펼쳐졌는데요. 10개월 동안 비공식 집계로 4만 명이 기요틴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공포정치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의 실질적인 기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테러는 주로 암살이나 파괴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세계의 몇몇 독재자들을 빼면 말이죠. 커다란 만족을 표시. 서울 상암동 JTBC 앞에는 분식집 3곳이 있습니다. 김간의, 마마수, 세연김밥. 김간에는 전통적인 분식집입니다. 마마수는 좀 세련되고 젊은 감성의 분식집이죠. 세연김밥은 올게닉 천연 조미료를 쓴다는 분식집인데요. 세 가게 모두 김밥을 팔고 주방에선 어머님 같은 분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예민한 분들에게는 좀 김밥 맛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식집이 어느 날 하나로 통합한 뒤 한 목소리로 김밥을 찬양하면서 분식집이 영원할 거라 약속할 수 있을까요? 탈레반, 알카에다, 이슬람국가 IS, 알샤바브, 보코하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테러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김밥집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자신의 세력이 더 커지길 바라고 점점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분식점 같은 경우엔 김밥을 팔고 서로의 사이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반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알라신을 팔고 서로 안 친합니다. 사실 서로 싫어하죠. 이유는 각자가 모두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도자인 칼리프가 되길 원해서입니다. 그들의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D'accord, parce qu'on a mis des bombes, monsieur? Madame, les terroristes sont musulmans et tous les musulmans sont terroristes. 최근 프랑스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쫓겨났습니다. 히잡을 썼다는 이유에서죠. 그리고 프랑스의 지자체 30여 곳에서 이슬람 여성들을 위한 수영복 부르키니의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1년의 테러 사건들을 겪었지만 그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게 느린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달팽이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발매한 갤럭시 노트 7이 폭발을 한다는데요. 이런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선량한 무슬림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엔 이탈리아 지진 희생자들을 토마토 파스타와 라자냐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절대 샤를리 에브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분쟁에서 비롯된 테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촌에는 종교와 관련 없는 테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단언컨대 테러리스트가 모두 무슬림은 아닙니다. 테러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나운서 없이 이렇게 혼자 등장한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테러리스트처럼 보일지 모르고요. 한껏 멋진 신세계 시즌2를 기다렸는데 아니 이건 뭐야 싶었던 문화 초대석도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테러였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불편하셨습니까? 사실 지난주 1화는 이번 편을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공격이 정형화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각설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테러 집단은 바로 북조선 동무들입니다. 북한은 테러 선진국이죠. 테러의 미래가 궁금하면 고개를 들어 북쪽을 보라 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1968년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 북조선 동무들은 엄청난 테러들을 저질렀던 과거가 있습니다. 최근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사이버 테러를 저지르는 등 테러 선진국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테러는 이념에 따른 테러입니다. 냉전 시대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동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냈죠. 무장투쟁을 통해 공산 정권을 세우겠다며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 혁명무장군 FARC, 이들은 납치나 마약 등으로 연간 6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거대 조직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콜롬비아 순위가 브라질 네이마르를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브라질 마피아 조직인 PCC가 순위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콜롬비아 혁명 무장군이 니네들 중에 누구라도 순위가의 코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니들을 지구 역사에서 딜리트 해버리겠어 라고 엄포를 놓았고 결국 사건은 평화롭고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또 다른 종류로는 국가 간의 대립으로 인한 테러가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대립에서 나온 파키스탄의 라슈카르의 타이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의 파생물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인데요. 이들은 자국 정부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당으로 인정받아 세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참 꾸준한 것 같습니다. 탈무드엔 대체 뭐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국가 간의 대립과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민족 간의 대립 또는 지역 간의 대립도 테러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흑역사인 피해 일요일로 유명한 북아일랜드의 IRA는 한때 왕성하게 테러 활동을 펼쳤습니다. 위그르족과 쿠르드족도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의 화약호라는 신장 자치구의 위그르족은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다가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을 당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2014년 윈난성 쿤민역에서 칼부림 테러를 일으켰는데 사상자가 무려 17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민족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터키로부터는 IS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쿠르드족은 여성까지 앞장서서 IS와 가장 열심히 싸우는 민족입니다. If you need any information about how you can help in Kurdistan, please contact me.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쿠르드족을 지지합니다. 민족 간 대립에 의한 테러는 이를 보는 입장과 시선에 따라 독립투사의 의거가 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의 소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독립투사들을 감히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는다는 겁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최근에는 반사회적 개인에 의한 테러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터지는 총기 테러나 보스턴 마라톤 압력솥 폭발 테러,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중2병을 이런 안 좋은 방법으로 분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버워치에서 만나는 게이머 여러분, 경쟁전에서 트롤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테러입니다. 그게 정말 제가 점수가 안 올라서 그래요. 제발. 어쨌거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테러의 원인을 종교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잘못된 시각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원인이 된 테러는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테러들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비율이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든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스 코리안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모든 코리안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죠.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 인물을 감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테러 단체에 몸담고 활동했거나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통신감청과 계좌정보 조회도 가능해졌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인들이 이미 우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이 대항해 시대에 끔찍한 테러를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 정보 같은 걸 내주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우리 정보 뭐 이미 버린 몸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8월 7일 서해 북방항에선 NLL로부터 남쪽으로 80km 내려온 대령도 앞바다에서 탈북어선이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에 최소 10시간 이상 머물렀다는데요. 만약 이 배가 탈북어선이 아니라 그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대규모 선상 파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래 남쪽 동무들에게 린민의 여름잔치를 보여주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남쪽에 온 거였다면 국정원의 요술방망이 테러방지법으로 이 동무들의 신나고 즐거운 파티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사이버 테러방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나운서가 전해드린다네요. 국가정보원이 긴급 사이버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북한이 해킹해 통화 내역 등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 해킹의 경우 제일 먼저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한 뒤 악성 앱이나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하고 이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킹을 하는데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정부 주요 인사들이 어떤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클릭한 걸까요? 메시지에 대체 뭐라고 쓰여 있었길래 해킹 프로그램이 이제 정부 주요 인사들 스마트폰에 깔리게 된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혹되기 쉬운 스미싱 메시지 순위. 자, 5위.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건 애국심 있는 한국인들이라면 클릭할 만합니다. 인정. 자, 4위. 무료 치킨.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다가 치킨인데 닭만 빼고 클릭하겠죠. 자, 3위. 돌잔치. 김영란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경조사를 챙기는 착한 심성을 악용하는 미끼. 경조사비 상한선은 10만 원입니다. 2위. 몰카. 이 링크를 클릭하면 직방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남들 떼미는 거 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공부를 하겠죠. 더 적극적인 친구가 1등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이거는 뭐 사실 이건 저라도 클릭을 할 것 같습니다. 내란 음모라니. 내란이라는 단어도 무섭고 음모란 단어도 무서운데 내란 음모라니. 심콩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겠죠. 어쨌거나 스마트폰 해킹을 안 당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미끼든 물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 이용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바로 인터넷 이용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다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어떤 법인가요?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시라는 단어도 싫고 사찰이라는 단어도 싫은데 감시와 사찰이라니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2003년 블랙 아이드 피스는 Where is the Love라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2001년 일어난 9.11 테러를 생각하면서 만든 이 노래는 그 무렵 벌어진 테러와 인종차별들,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블랙 아이드 피스가 음반 시장에 영혼을 팔기 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명곡이죠. 요즘엔 막 뻐기가 막 밀크쉐이크 막 어쨌거나 지난주 블랙 아이드 피스가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타이틀곡은 다시 한번 Where's the Love 였습니다. 노래를 발표한 지 13년이나 지났지만 예전에 그 가사가 여전히 세계 정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리믹스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옛날 그 가사는 사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2016년에는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9.11 테러를
세븐일레븐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And it's very close to my heart because I was down there and I watched our police and our firemen down on 7-Eleven down at the World Trade Center right after it came down. 멋진 신세계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즌2의 첫 회를 보고 많이 실망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역시 이 방송이 꽃길만 걸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기획을 밀어붙인 저와 장 부장의 잘못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촬영 담당 이왕근 씨도 편집 담당 이재현 씨도 자막 담당 변현진 씨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 부장은 뭐 자꾸 무슨 라이브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둘이 뭘 어쩌자는 건지 어쨌거나 제작이 불가능한 관계로 일단은 휴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인 25일 날 휴가에서 복귀한 당신의 아나운서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해피 추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ere's the love? And let your soul just gravitate to the love so the whole world celebrate it. People killing, people die.